자, 이렇게 우리가 타이틀, 즉 자막을 만들어 놓고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트랙에 적용을 한다면 자막이 적용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지금의 타이틀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혹은 잘못됐을 때 재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재수정을 해주는 방법, 해당되는 타이틀 소스, 자, 프로젝트 창에서요. 자,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이전에 작업했던 그 상태에서 타이틀 디자이너 창이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수정 작업을 해볼까요? 자, 이번엔 타이틀 타입. 자, 우리가 자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의 자막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처럼 특정한 지점에서만 보여지는 그러한 자막이 있겠고요. 자,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았던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자막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프로그램 마지막에 사용이 되는 엔딩 자막, 즉 크레딧 자막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러한 자막이 있을 것입니다. 자, 주로 사용하는 자막 방식이죠. 자, 이전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테일 자막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설명드린 두 가지 형태의 자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먼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자막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크라울 자막이라고 하는데요. 자, 크라울 자막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스크롤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지금의 이 자막이 스크롤바를 왼쪽으로 붙여 놓고요. 자, 스크롤을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이유는 이 지점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는 자막이 출력이 될, 즉 나타날 그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이 됐고요. 타이프 툴을 눌러서 맨 첫 번째 글자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글자 앞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사용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첫 번째 글자가 완전히 오른쪽 화면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왼쪽으로 이동이 됐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시작이 되는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부터 요까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은 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되는 시간, 끝나는 시간. 자, 끝나는 시간을 보니까 글자가 완전히 왼쪽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중간이 걸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커서를 글자 맨 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자, 역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스페이스바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글자가 아직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라졌냐고요? 자, 지금 스크롤바를 보니까 빈 공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자, 오른쪽으로 더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글자 위치는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은 여기서부터 끝나는 지점은 여기까지. 자, 이제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하는 일만 남았죠. 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세이브를 먼저 해야 되겠죠. 파일, 세이브. 자, 그러면 이전에 저장이 됐던 그 파일에 덮어 씌워지게 됩니다. 창을 닫고 확인을 해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자막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움직이는 자막이 진행이 되는 시간을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시간은 이 타임 자를 보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이 타이틀 소스의 시작은 여기, 끝은 여기죠. 길이를 보면은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지금의 이 글자가 3초 정도까지 이동이 되는 그러한 자막을 만들고자 한다면, 자, 그냥 가장자리를 드래그해서 원하는 시간대로 줄여주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3초짜리 자막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더 늘려준다면, 자, 얼마든지 늘려줄 수가 있겠죠? 자, 이전에 우리가 소스의 가장자리를 늘려줬을 때 늘려준 만큼 영상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줄여주면 줄여진 만큼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늘려주면 속도가 느려지고 줄여주면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 소스에서는 스트레치 툴을 사용을 했지만 지금의 자막은 스트레치 툴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자, 일반적인 셀렉션 툴을 사용을 해서도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크롤 자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롤 자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역시 수정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창에 타이틀 더블 클릭. 자, 다시 활성화 됐고요. 자,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동을 하는, 자, 그런 자막 삭제를 하고요. 새로운 글자를 입력을 합니다. 자, 글자가 입력이 됐고요. 역시 한글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깨져서 나옵니다. 자, 앞서 만들어 놓은 스타일 목록 중에서, 자, 선택을 해주고요. 아래에서 위로, 자, 오타가 났는데, 자, 그냥 무시하시고요. 올라가는 재미있는 자막 만들기라는 글자입니다. 자, 칸을 하나, 자, 이렇게 띄워주고, 자, 됐죠? 자,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자막 타입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롤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러면, 자, 역시 마찬가지로 스크롤바가 오른쪽에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스크롤바가 위에 있다는 것은 시작되는 시간을 말하고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준다는 것은 끝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자, 위로 올려놓고요. 시작되는 시간. 자, 시작되는 위치는, 자, 여기가 아니죠. 자, 좀 아래로, 자, 이렇게 내려서, 자, 여기부터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끝나는 시간 이동을 하고요. 자, 글자가 완전히 올라가지 않았죠. 타입 툴을 선택을 하고 마지막 글자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자, 이번에는 스페이스바가 아닌 엔터키를 누릅니다. 줄바꿈 할 때 엔터키를 사용을 하죠. 엔터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도 치니까, 자, 아래쪽에 여백이 생겼는데요. 자, 이동을 해볼까요? 자, 이동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위로 글자가 완전히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나치게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요. 자, 엔터를 너무 많이 쳐서 그렇죠. 엔터키 위에 있는 왼쪽 방향키에 선택을 합니다. 자, 두 줄을 선택을 했고요. 확인을 해보면, 자, 역시 요까지만 올라가는데 엔터키를 다시 한번 칩니다. 치고 다시 확인. 자, 역시 완전히 올라가지 않는군요. 다시 한번 엔터키. 자, 이번에 완전히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런 방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자막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 세이브. 자, 이전 파일에 덮어 씌워졌겠고요. 창을 닫고 확인을 해봅니다. 자, 됐습니다. 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자막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틀 디자인에 있는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블 클릭. 자, 템플레이트 기능이 있는데요. 템플레이트, 다양한 모양의 프레임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자, 지금의 템플레이트는, 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에 아주 복잡한, 아주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프레임의 디자인을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베이비에 관련된 그런 프레임입니다. 선택을 해보면 자, 오른쪽에 미리 보기가 되는데요. 이런 모양의 프레임이죠. 어플라이를 통해서 적용을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자, 이런 형태의 자막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사용된 글자는 얼마든지 원하는 글자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적용하는 방법은 역시 동일합니다. 세이브 확인을 해보면 자, 결과물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템플레이트에서 제공을 하는 각종 프레임을 사용한다면 직접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아주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포토샵을 사용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형태의 자막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오브젝트의 위치를 바꿔주는 자, 그 방법을 끝으로 타이틀 디자이너에 대한 강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만들었고 색상 자, 빨간색으로 하나 만들고 자, 원을 하나 만들고 자, 이번엔 노란색으로 하나 만들고 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자, 이번엔 파란색으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지금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보니까 만들어진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오브젝트는 맨 아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는 맨 위에 자,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즉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후에 맨 위에 있는 파란색을 중간 혹은 맨 아래로 이동하고자 한다면 이동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타이틀 send to back이나 send back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참고로 to자가 들어가는 기능이 있는데 bring to front, send to back 맨 위로 올려 보내줄 때 사용이 되는 기능이 bring to front, 맨 아래로 이동을 하는 기능이 send to back. 자, 맨 아래로 이동을 하고자 한다면 이 기능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단계, 두 단계 건너뛰어서 맨 아래로 이동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맨 위로 되돌려 놓. 자, 이번에는 중간으로 올려놔 볼까요? 자, 역시 어레인지. 자, 한 칸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bring forward. 자, 어떻습니까? 중간으로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오브젝트의 위아래 위치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한 번씩 사용을 해 보십시오. 자, 그 밖에 몇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급 강좌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편집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필요한 장면과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를 해 나가는 것 외에 지금처럼 다양한 자막을 만들어줘서 다양한 장면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타이틀 디자이너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막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